안녕하십니까, 박민수 전문가입니다. 자, 여러분, HLB 이거 대응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런 질문을 제가 많이 받습니다. 차트 보시면요, 여러분, 패턴이 하나 나오는데 보이십니까 혹시? 시메트릭 삼각수렴이 나왔죠? 그죠? 정확하게 상승과 하락의 가능성이 5대 5인 패턴입니다. 애매합니다, 여러분. 영화에도 나오잖아요. 누가 오냐고. 자, 이거 대응하기 힘듭니다, 이렇게 되면. 그리고 보시면은요, 이평선이 거의 밀착을 했습니다. 이 경우도 마찬가지죠. 상승과 하락의 가능성 큽니다. 변동성 커진다는 얘기입니다. 시메트릭 삼각 수렴에다가 이평선도 보였다. 조만간 HLB가 주가가 무조건 급등 아니면 급락이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거래도 안 되고 있잖아요. 그죠? 눈치만 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상대적으로 최근 시장 보시면은요, 업종별 지수 보시면은 급락했습니다. 낙폭을 다 회복을 못했어요. 코스닥 같은 경우도 코스피도 마찬가지고 절반 정도밖에 회복 못했습니다. 지금 차트로 보시면은 이게 코스피 차트고요. 코스닥 차트인데 반등이 나와야 되는 국면에서 안 올라가고 있습니다. 미국은 낙폭을 다 회복했어요. 전체 시장 굉장히 변동성이 커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일단 HLB 진행하면서 시황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시황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HLB랑도 굉장히 관련이 큽니다. 두 번째 차트 분석해드리고요. 세 번째 제가 준비한 리포트가 있습니다. HLB 전체 계열사를 커버할 수 있는 리포트 영상 후반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장이 빠진 원인이 뭐죠? AI 버블론입니다. 이게 가장 이슈죠. 엔비디아 실적이 나오긴 했는데 너무 고평가되어 있다는 얘기가 나왔고, 그 다음에 블랙엘이 결함이 생겨서 출시가 안 됩니다. 4세대 AI 칩 올해 출시 안 돼요. 신뢰에 금이 갔죠. 자, 그리고 AI를 이용한 수익 모델은 아직 없습니다. 실제로 AI 칩이 말개도친 팔리긴 하지만 이런 모델은 없습니다. 두 번째, 미국의 경기 침체 이게 부각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드디어 금리 인하폭이 커질 거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죠. 세 번째, 엔캐리 트레이드. 미국은 금리를 내렸는데 일본이 금리를 올렸어요. 그래서 엔화 빌려서 투자했던 헤지 펀드들, 큰 손들, 자, 마진콜이 발생했습니다. 주식을 팔아야 되겠죠. 담보 부족이 나왔으니까. 어떤 거부터 팔까요? AI 주식입니다. 왜? 2년 정도 엔화랑 가장 관련이 깊었던 상관계수가 깊었던 게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입니다. 그만큼 헤지 펀드들, 큰 손들이 싼 엔화 빌려서 AI 주식에 베팅을 했다가 이게 역으로 칼이 되어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나라도 관련이 크죠. 중동 문제, 이란 이스라엘 전쟁 가능성, 전면전. 이거 전쟁 터지면요, 호르무즈 해협 봉쇄됩니다. 그럼 우리나라 두바이유 들어와야 되는데 이거 봉쇄되잖아요. 유가 폭등, 물가 폭등, 경제는 나락으로 갑니다. 이런 것들이 한꺼번에 반영이 됐어요. 그러면은 이게 언제까지 이런 현상이 지속되느냐? 결자 해지라고 28일 날 나오는 엔비디아 실적 중요합니다. 5월부터 7월 사이 실적이 나올 거예요. 다시 가려면 얘 실적 잘 나와야 됩니다. 두 번째, 9월 17, 18일 날 FOMC가 열리죠. 바이오 종목에 아주 민감한 이슈가 금리 인하입니다. 세 번째, 10월 중순에 있을 3, 4분기 기업 실적. 실적 비교해서 너무 주가가 같기 때문에 실적이 더 잘 올라야 되겠죠. 자, 바이오 종목이 여러분 금리에 민감한 이유가 뭐죠? 바이오 종목은 여러분 임상을 해야 됩니다. 테스트. R&D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가요. 초기에. 들어온 돈은 없는데 적자에다가 유보율도 없습니다. 그래서 CB를 발행하거나 아니면 채권을 발행하거나 아니면 유상증자를 합니다. 근데 금리가 내려가잖아요. 금융 비용이 줄어들게 됩니다. 현격하게. 그래서 수혜주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 만약에 28일 날 엔비디아 실적이라든지 10월 달에 상장기업 실적, 특히 빅테크 기업들 이게 별로 잘 안 나오잖아요. 그리고 금리를 만약에 0.5 이상 내려버린다. 자, 연말까지 AI에서 바이오로 주도주가 바뀔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FOMC가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HLB 여러분 지난 6개월 동안 자 보십시오. 난리가 났었죠. 4만 원짜리 12만 원 갔다가 다시 4만 원 되고 8만 원 왔습니다. 10만 원 돌파 못했어요. 6개월 동안 오로지 이거 하나였습니다. FT 승인 되냐 안 되냐, yes or no. 주가가 변동성이 커졌습니다.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바이오 종목은 임상이나 승인이 진행 중인 것들만 이슈가 됩니다. 정확한 수치가 나올 수가 없어요. 기대감과 실망감. 일반적인 제조주, 자동차 반도체는 다릅니다. 왜? 판매 실적이나 매출 계약 이런 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바이오 종목이 훨씬 매매하기 힘듭니다. 심리 분석도 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월봉 보시면은 자 보이십니까? 10년 내 최고치를 찍은 종목입니다. 이런 건 더 갈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어려운 게 출구 전략이 나올 수도 있고 아니면 많이 빠진 매집 전략도 나올 수 있습니다. 세력들의 이거 확인하셔야 돼요. 자, 심리적 부분이 큰데 이렇게 신고가다. 가장 매매하기 어려운 종목입니다. HLB.
대응 전략을 준비해야 되겠죠. 자, 전체 결사가 다 비슷합니다. HLB 이슈를 보시면요. 뭐 다 아시는 내용인데 현재 시간이 8시 20분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영상 일찍 찍는 이유가 영상을 일찍 내일 아침에 올릴 겁니다, 제가. 미리미리 보시고 금요일 시장 대응하시라고요. 언제 변동성이 나타날지 모릅니다. 자, HLB 리버세라닉 ESMO에서 9개 임상 결과를 발표한다. 유럽을 공략하기 시작했습니다. 유럽 쪽에서 임상 결과를 발표하는데 자, 이게 핵심이 이겁니다. 리버세라닉이 원래 간암약인데요. 고륙종, 담도암, 식도암, 흑색종, 갑상선암, 난소암. 자, 캄넬리 주막과 리버세라닉 간암약이었는데 이렇게 효과가 큽니다. 7가지 암에 대해서 어지간하면 다 잡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유럽에서 이게 발표가 되고요. 그 다음에 리버세라닉 병용요법 유럽의 희귀의약품으로 지정이 됐습니다. 무조건 효능이 뛰어나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하는 거죠. 자, 여러분 돌이켜 생각해 보면 이번에 승인이 안 된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HLB가 두 가지잖아요. BIMO 바이오 리서치 모니터링.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전쟁 중인데 여기 피험자들이 있습니다. 여기 전쟁 지역이라 못 가겠다. FDA에서. 두 번째, 항서제약의 퍼실러티 문제 삼았습니다. 캄넬리 주막을 만드는 것이죠. 자, 이거 화상으로도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가상회의에서. 항서제약, 캄넬리 주막 효능에 전혀 문제가 없어요. 아까 보여드렸잖아요. 7개 암에 다 효과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건 뭐죠? 중국 기업이기 때문에 문제를 삼은 겁니다. 얼마 전에 미국에서 바이오 안보법이 의회에서 통과가 안 됐습니다. 이때 HLB가 갑자기 올라옵니다. 왜? 결국 바이오 안보법이라는 게 뭐냐면 여러분 바이오 생물보안법이라고도 하는데 자, 중국 바이오 기업들이 미국에서 미국인의 생체 정보나 DNA 정보를 이용해서 임상이나 테스트하는데 이거 못하게 하는 겁니다. 자국민의 정보를 쓰지 마라 이겁니다. 자, 미중 갈등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기는 거죠. IRA라고 비슷한 개념입니다. 북미 지역에서 전기차 공급망에서 중국을 배제하는 거. 바이오 안보법하고 비슷한 개념입니다. 미중 갈등.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이 FDA 승인에도 반영이 된 겁니다, 여러분. 항서제약이 만약에 미국 기업이나 유럽 기업이었으면 무조건 승인 났습니다. 바로 이거죠. 자, 미 하원에서 발의한 간암 예방 치료 연구 법안 수위가 될 것 같다. 자, 이것도 2천억 정도 지원되는 건데 매년. 자, 효과가 있으니까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효능에 승인 난다고 봐야 되겠죠. 자, 600억 12 발행했습니다. 미국에서 엘레바 테라피틱스에서 마케팅 자금 조달은 가능한데 조기 집합면 때 문제 생기면 쓰겠다. 일종의 예비비로 만들어놨습니다. 예비자금. 자, CB는 여러분 기업이 자금을 조달하는 3가지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채권 발행, 유상증자, 그다음에 CB가 있습니다. 채권인 동시에 주식이죠. 주식으로 전환을 시킵니다. 왜? 올라갈 것 같으니까 하는 거죠. 상승에 베팅합니다. 그래서 세력들이 주식으로 차익을 보는 방법 중에 이게 들어갑니다. 가장 일반적인 건 유통시장에서 매집을 하는 거죠. 시간은 오래 걸리지만 확실한 방법이고 세력들이 여기 주로 들어오게 됩니다. 주세력들. 두 번째, 발행시장에도 여러분 세력은 들어옵니다. 어떤 식으로? CB 발행이나 유상증자, BWEB, 메자닌 투자, CB도 세력이 들어오는 채널입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 600억 발행됐고요. 마케팅 예비율 330억도 발행됐습니다. 전부 930억입니다. 이거 운영자금, 마케팅 자금. 발행시장에 들어온 세력 형님 넘버 2, 넘버 3입니다. 넘버 1은 어디 있을까요? 유통시장에 들어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공매도. 이번에 뭐 얘네들이 난리 났겠죠. 지금 수익 챙기고 있을 겁니다. 찌라시 퍼트렸는데 이게 현실이 됐죠. 승인이 안 됐습니다. 신한증권 창구로 물량이 나왔어요. 자, 공매도 세력들이 열심히 내리누르고 있어서 내리눌렀기 때문에 빠졌습니다. 얘네들 뭐 하고 있을까요? 숏 커버 중입니다. 이러다가 재승인 얘기 나오잖아요. 숏 스키즈로 바뀝니다. 어떻게 될까요? 주가 급등 나오게 됩니다. 제가 이거는 차트를 하나 보여드릴게요. 차트로 보시는 게 훨씬 이해가 빠릅니다. 작년 이맘때쯤 에코프로가 급등이 나옵니다. 실적 이슈가 나왔었는데 좋은 게 아니었어요. 2023년 2, 4분기 실적이 좋지 않다는 얘기가 나왔어요. 당연히 빠질 거라 보고 기관 외국인들이 70만 원, 80만 원대 공매도를 했습니다. 열심히. 근데 의외로 주가가 버텨요. 할 수 없이 얘네들이 쇼커버를 시작합니다. 눈치 보면서. 이러다가 실적이 오픈됐는데 악재가 노출되면서 주가가 올라갑니다. 급하죠? 숏 스키즈로 대응했습니다. 시장가로 사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액분하기 전에 50만 원에서 150만 원까지 300%가 급등 나옵니다. 그러다가 스키즈가 끝나니까 다시 폭락해 버립니다. 바로 이런 변동성, 엄청난 변동성이 HLB도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공매도 세력 때문에 수급에 꼬였기 때문에. 자,
다시 한번 이슈 간략하게 요약하고 차트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바이오 종목입니다. 바이오 종목은 임상이나 승인이 진행 중인 것들만 이슈가 돼요. 다른 제조주랑 다릅니다. 자동차나 반도체보다. 얘네들은 정확한 수치가 나오잖아요. 판매 실적, 매출 계약. 이건 없습니다. 이거 오로지 이거죠. 지난 6개월 동안 HLB가 보여줬죠. FDA 승인에 대한 기대감과 실망감. 주가가 엄청나게 움직입니다. 두 번째, 임상을 해야 되는데 1상부터 3상까지 가는 것도 어렵고 여기서 치료제가 나올 확률은 10%밖에 안 됩니다. 1상이나 2상에서 포기하는 경우가 많아요. 아이디어만 메이저 제약사에 넘깁니다. 왜 이런 현상이 발생하느냐? R&D 비용 때문입니다. 이게 너무 많이 들어가요. 그래서 채권 발행하고 자 유상증자하고 CB도 발행합니다. 금융 비용이 많이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금리가 내리면 수혜주가 된다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래도 캄넬리 주목과 리보세라닉은 이런 과정이 끝나고 재승인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만약에 여기서 임상을 메이저 제약사에서 하더라도 매출의 5에서 10%만 받게 됩니다. 임상 끝나고 주가 폭락하는 이유가 바로 이건데 캄넬리 주목과 리보세라닉은 이거 다 끝났습니다. 승인만 나면 돼요. 매출의 100을 다 먹을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CB600억 발행됐습니다. 330억도 발행됐어요. 어떤 의미죠? 세력이 들어온 겁니다. 넘버 2, 넘버 3가. 재승인에 여러분 베팅을 한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공매도 세력이 들어왔죠. 얘네들이 지금 주가에 키를 쥐고 있습니다. 현재 숏 커버 중일 겁니다. 이러다가 재승인 내기 나오면 숏 스퀴즈로 바뀌겠죠. 이때부터 주가는 급등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때를 대비하셔야 돼요. 자, 이슈는 대충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면 차트를 봤을 때 여기서 반등 나오기 전에 이 구간에서 여러분 이거 보이십니까? 이 구간. 여기서 굉장히 팽팽했습니다. 한 2달 정도. 내리 누르는 세력과 받치는 세력. 받치는 세력은 누구였을까요? 그죠? 4만 원에서 지지했던 세력. 외국인입니다, 여러분. 외국인들이 지지를 했어요. 근데 얘네들을 샀는데 왜 주가는 많이 안 올라갔냐? 자, 외국인이 사는 게 여러분 4가지 단계가 있습니다. 그냥 사는 게 아닙니다. 박민수가 PB세관 오래 하면서 보니까 외국인들 처음에 어떻게 사느냐? 저가에 삽니다. 그 다음에 구간 매수를 해요. 살짝 올려서. 세 번째 근접 호가에 삽니다. 네 번째 시장가에 삽니다. 지금 1단계 진행 중입니다. 2단계, 3단계 정도 가야 주가가 올라가기 시작해요. 외국인이 바보가 아닌데 공매도 하는 거 알고 있는데 쫓아가 살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어느 정도 물량 확보할 때까지는 밑에서 물량만 받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HLB가 지금 이슈보다 수급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대응이 더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받치는 세력과 내리 누르는 세력, 그리고 차트로 봤을 때 아까 설명드렸죠. 시메트릭 삼각 수렴, 상승과 하락의 5대5 가능성, 그 다음에 이평선도 완전히 밀착했습니다. 당연히 급등 아니면 급락이 나오게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는 얘기입니다. 미리미리 대응하셔야 돼요. 대응 전략이 필요합니다. 자, 주봉 오랫동안 고생하다가 들어 올렸습니다. 여기서 손바뀜이 좀 일어났죠. 강한 세력이 들어와 있습니다. 지금 아주. 세 번째 월봉입니다. 2019년은 오버슈팅과 언더슈팅을 뺀다면 한 6년 정도 3만 원에서 6만 원 사이에 매집이 일어났습니다. 아주 강하게 매집을 해놨어요. 그리고 뚫렸죠. 오버슈팅과 언더슈팅 이거 뺀다면 이 구간에서 매집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매집한 기간이 자, 한 6년에서 7년 정도 됩니다. 굉장히 길죠? 몇 배 올랐습니까? 자, 3만 원부터 따진다고 해봐야 4배, 5배입니다. 이게 오른다고 볼 수가 없는 거죠. 자, 매집 기간이 길어지잖아요. HLB처럼. 그러면 자, 수익률은 같이 상향해서 올라갑니다. 1배, 3배, 5배, 7배, 9배, 11배 홀수로 올립니다. 그리고 이미 10년 내 최고치를 찍은 신고가 종목입니다. 이건 더 갈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자, 세력들의 출구 전략 조심해야 되고요. 두 번째, 매집 전략도 조심해야 됩니다. 그리고 자, 주봉으로 봤을 때 여기 이 친구들 얘네들이 주포거든요. 주포 세력들. 자, 이 주포 세력들은요. 개인들 들어오면 다 털어버립니다. 어떻게 털죠? 피어. 아니 포머입니다, 여러분. 피어는 아시죠? 내리게 되면 다시 바닥으로 가는 거 아닌가. 임상에 실패했나 보다. 수치가 없으니까 쫓아가서 파는 거고 올라갈 때는 야 이거 잘 되나 보다. 승인 나오나 보다. 포머입니다. 피어 오브 미싱 아웃. 이 단어가 생긴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심리적 부분이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일반적으로 바이오 종목들, 급등 종목들 여러분 아시겠지만
개인들이 매매하는 거 좋아합니다. 급등이 나오기 때문에. 근데 돈 벌긴 쉽지 않습니다. 왜? 여러분들이 세력 기법을 몰라서 그래요. 바이오 세력 기법. 세력들이 어떻게 매매하냐면 먼저 매매하기 전에 패턴 분석부터 시작합니다. 그 다음에 이슈 분석, 그 다음에 차트 분석. 여기까지 똑같은데 하나가 더 추가되죠. 심리적 분석입니다. 바이오 종목이기 때문에. 이런 내용들을 여러분이 어느 정도 간파를 해야 돼요.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대응이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자, 쉽지 않은 종목입니다, 여러분. HLB. 자, 이제 여기서 어떻게 대응해요? 기술적으로 보더라도 굉장히 변동성이 커질 거라는 게 딱 보입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박민수가 대응 전략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전체 계열사 커버 가능한 리포트, 핵심 계열사 대응 전략 자료, 기본적 분석 당연히 들어갔고요. 그 다음에 시나리오별 대응 전략, 기술적 분석, 그 다음에 FTA 승인 대응 전략, 핵심 이슈 분석 및 탑5 유망 종목. 다 중요하긴 하겠지만 역시 그래도 중요한 거는 이번에 시나리오별 대응 전략과 FTA 승인 대응 전략, 그 다음 박민수가 픽한 탑5 5 종목. 자, 꼭 필수 체크입니다. 010-3158-8575 이 번호로 HLB하고 R로 보내시면 됩니다. 리포트. 그럼 제가 보내드릴게요. 10월달까지 이걸로 매매하시면 됩니다. 10월달쯤 제가 이거를 다시 업그레이드할 생각입니다. HLB R로 보내시면 되고요. 최근에 주가가 이렇게 횡보 국면을 보여주면서 실시간 대응방을 제가 만들었습니다. HLB 전체 계열사 커버 가능한 실시간 대응 텔레그램 방입니다. 소통방이고요. 제가 직접 진행하는 방입니다. 무료방이고 사칭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조심하시고 문자는 경험이라 주시면 됩니다. 010-3158-8575 이 번호로 경험이라고 문자를 주시면 제가 입장 링크 보내드립니다. 박민수가 직접 진행하는 무료 텔레그램 방 소통방이고 HLB 전체 계열사 매매 실시간으로 대응합니다. 무료방이고 사칭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각별히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HLB 이슈도 중요하지만 FTA 승인 수급이 중요합니다. 첫 번째 공매도 세력이 들어와 있고요. 10만 원대에서 저지하려고 그럴 겁니다. 두 번째, 자 헤지펀드도 들어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받아가는 세력과 더불어 헤지펀드와 더불어 자 시장 상황이 녹록지가 않다는 거 감안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보시면은 헤지펀드들이 매집한 가격대가 이 4만 원대, 5만 원대 전후입니다. 자, 10만 원대가 돌파를 못하는 이유가 바로 그거죠. 자, 공매도 세력들의 여러분 매도 최하단입니다. 이 가격 위로부터 계속 공매도를 했어요. 수익 많이 났죠. 지금 내려왔으니까. 이게 뚫리면 어떻게 된다? 아까 에코프로처럼 스키즈로 바뀌면서 커버가 주가가 급등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요, 여러분. 지금 잘 보세요. 4만 원대, 5만 원대부터 이 10만 원대까지 이 구간에서 제가 보기엔 10월 달까지 여기서 변동성이 크게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평선 수렴했죠? 시메트릭 삼각 수렴 나왔죠. 대응이 어려운 국면입니다. 제가 그래서 대응 자료를 준비한 겁니다, 여러분. 자, 박민수가 준비한 자료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은 전체 계열사 커버 가능한 리포트, 2번 시나리오별 대응 전략, 3번의 승인 대응 전략, 5번의 탑픽 5종목 필수 체크입니다. HLB R로 보내시면 되고요. 실시간 대응 텔레그램 방 무료방이고 박민수가 직접 진행하는 방입니다. 경험이라 문자 주시면 입장 링크 드리고요. 사칭한 사람들 각별히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지금 시장이 어떤 국면이냐? 바로 이겁니다. 아까 제가 설명드렸죠. 앙드레 코스텔란의 계산 책론. 이거는 모든 섹터에 해당됩니다. 특히 AI 그리고 바이오 종목도 해당됩니다. 실적이 있는데 이게 주가입니다. 바이오 종목은 임상에 대한 어떤 기대감이겠죠. 얘가 너무 멀리 간 겁니다. 반려견이. 돌아보니까 주인과 거리가 너무 멀어졌어요. 아차 싶어서 얘가 반려견이 돌아가는 중입니다. 되돌림 현상. 항상 이런 게 반복됩니다. 주가는 여러분 항상 실적으로 회귀한다는 거 이거 잊지 마십시오. 고평가 종목은 내려가고 저평가 종목은 올라옵니다. 되돌아가는 과정 언제까지? 10월 달까지 지속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실적을 확인할 때까지. 그 와중에 중요한 게 있죠, 여러분. 28일 날 엔비디아 실적. 두 번째, 결자 해지라고 얘가 올라가야 되겠죠, 실적이. 두 번째, 바이오 종목한테 중요한 9월 17, 18일 FOMC. 주도주가 바뀔 수도 있습니다. 금리 인하 폭에 따라서. 세 번째, 10월 달 3, 4분기 기업 실적들. 이런 거 다 확인해야 됩니다. 10월 달까지 변동성 상당히 커지겠죠. 박민수가 드리는 자료 꼭 챙기시고요. 대응 전략 전체 계열사 커버 가능합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전체 계열사 커버 가능한 실시간 대응 텔레그램 방도 있습니다. 두 개 다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자, 영상 끝까지 봐주신 분들 감사드리면서 좋아요, 구독도 부탁드리겠습니다.